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란 잔향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523번째 시간으로 엘리자베스 1세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2000년에 뉴욕타임스는 지난 1000년간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를 선정하였다. 그중 가장 첫 번째로 꼽힌 인물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였다. 16세기까지만 하여도 영국은 인근의 스페인과 프랑스에 눌려 유럽의 작은 섬나라였을 뿐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는 그런 영국이 유럽 제1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닦은 가장 위대한 여왕이었다. 20세기 초반까지 계속 지속되는 대영제국의 영광은 모두 이 엘리자베스 1세 시기에 마련되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공주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훌륭한 여왕이었지만 그러나 개인사적으로는 가장 불운한 여인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는 1세의 불행은 그녀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아들을 원했던 그녀의 아버지 헨리 8세는 메리라는 딸 하나밖에 낳지 못한 첫 번째 부인 대신에 앤 볼린과 결혼하기 위해 교황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한다. 그리하여 1000년 이상 이어온 구교 로마 카톨릭과 즉시 인연을 끊고 영국을 신교 국가로 만든다. 아버지 헨리 8세는 사랑하는 여인 앤 볼린에게서 아들을 얻고 싶어 본체인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과 억지로 이혼하고 앤 볼린과 결혼한다. 그 여파로 로마 교황은 헨리 8세를 파문하고 영국은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하여 국교회를 성립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앤 볼린이 낳은 것은 딸 하나, 즉 엘리자베스 공주뿐이었다. 모든 무리를 감수하고 앤 볼린에게 왕비의 왕관을 씌워줬던 헨리 8세의 불타는 애정은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난 순간 그대로 식어버린다. 그는 앤 볼린을 간통과 반역죄로 몰아 왕비가 된 지 3년 만에 도끼로 목을 내리쳐 죽여버린다. 그 와중에 그의 3살을 난 딸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어머니 앤 볼린과 결혼을 무효라고 선언함에 따라 졸지에 서출이 되어버린다. 엘리자베스는 하필드 하우스로 추방되어 당에 외롭게 자라고 이러한 시기 세 번째 왕비를 맞아들인 헨리 8세는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 에드워드를 얻어 엘리자베스의 존재는 더욱 약해졌다. 이때부터 엘리자베스 공주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자라했다. 배다른 언니인 메리 공주와 또 다른 배다른 동생 에드워드 왕자 사이에서 그녀는 불행하고 조심스러운 청소년기를 보내야만 했다. 파란만장한 공주 시절을 딛고 잉글랜드의 여왕이 되기까지 엘리자베스는 사실 국왕의 지위와는 상당히 멀어 보이는 존재였다. 남동생 에드워드 왕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녀는 일생을 공주로만 살아갈 운명인 것처럼 보여졌다. 그러나 헨리 8세에 이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에드워드 6세는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죽고 만다. 이때까지도 엘리자베스에게 왕위는 멀어 보였다.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 캐서린 소생의 메리가 있었고 그 외에도 할아버지 헨리 7세의 적선으로 인정된 많은 왕권 경쟁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행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 같은 서출로 공표되었던 언니 메리가 왕권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에 경도되어 열렬한 구교 신병자였던 메리의 등극은 엘리자베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아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영국 국교회 신자가 되었던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메리 여왕 앞에서 구교로 개정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이 다짐으로 엘리자베스는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지만 이후 토마스 와이어트의 반란에 연루되어 런던 탑에 유폐된다. 그러나 반역가담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풀려난다. 메리 여왕님이 국교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영국을 다시 구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국교도들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시작한다. 그녀의 통치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주거가 메리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시작한다. 그녀의 통치기에 주거가 메리 여왕에게는 블레드 메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과격한 메리 여왕도 사랑했던 스페인 국왕 필리피세와의 결혼에 실패한 후 시름시름 앓다가 암에 걸려 죽고 만다. 마침내 온갖 비움과 불안을 다 짊어지고 살아온 듯한 공주 엘리자베스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숙적 메리 스튜어트. 메리 여왕의 공부정치로 숨죽여 살아왔던 많은 국민들은 타국과 왕족과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영국 혈통의 국교도인 엘리자베스 여왕 제기를 환영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왕위 개성을 못마땅해 하는 세력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국교 귀족 세력들로서 엘리자베스보다 헨리 7세의 측손이면서 프랑스의 왕비였고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 쪽에 마음이 가 있었다. 메리 스튜어트 또한 공식적으로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자신의 문장에 잉글랜드 왕관을 그려넣었다. 이것은 즉 엘리자베스는 명분상으로 자격 없는 왕이며 사실은 자신이 잉글랜드 왕이라는 것을 공표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이 사건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적으로 고귀하고 당당했던 메리 스튜어트에게 스치리면서 자격 없는 왕이라고 놀림을 받은 엘리자베스 1세는 결코 메리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이후 두 명의 일생을 건 시기와 질투는 결국 엘리자베스가 메리 스튜어트를 단두대로 보냄으로써 끝이 나지만 엘리자베스에게 있어 메리 스튜어트는 혈통상으로도 여성으로서도 일생을 걸고 질투했던 대상이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영국의 신교를 회복시키고 메리 시절 유혈 정치를 끝냈다. 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안정과 의회의 안정 등을 꾀하여 국내 상황을 호전시켰다. 국가와 결혼한 여인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하지 않았다. 국가 안정을 위해 속히 결혼하여 아이를 얻어야 한다는 초기 신하들의 권유도 번번이 뿌리쳤다. 엘리자베스는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늘 자신은 국가와 결혼했다고 선언하였지만 불같은 사랑 속에서 3번 결혼하고 왕자를 낳은 메리 스튜어트를 진정으로 부러워하였다고 한다. 엘리자베스 1세는 여러 명의 애인을 두기는 하였으나 결코 권력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였고 혹여 애인 중에서 권력욕이 지나친 사람은 런던탑에 유폐하거나 단두대로 보냈다. 영화에서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인 로버트 더들리 백작이 등장한다. 어린 시절부터 애인이었던 그는 훗날 엘리자베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노폭공의 반역 업무에 연루된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된 얼마 후 로버트 더들리 백작과 춤을 추기 전 인사하는 모습이다. 굉장히 인상 깊고 멋졌던 장면이다.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썰이 분분하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든가 아버지로 인해 남자를 불신하게 되었다든가 어린 시절 계모 제인 시모의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성적 희롱을 당해서라든가 등의 말들이 많다. 그러나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다. 엘리자베스는 국가와 결혼했다고 스스로 선언한 것에 걸맞게 영국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훌륭한 여왕 베스라는 칭호를 당대에 듣기도 하였다. 엘리자베스 1세 당대의 영국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유럽의 해상권을 제패하였으며 신대륙으로 길을 열었다. 더불어 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안정과 의회의 안정 등을 꾀하여 국내 상황을 호전시켰다. 또 이 시기에는 많은 문호들이 등장하여 영국 문화의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엘리자베스 1세가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한 셰익스피어도 이 시대의 사람이다. 여인으로서 우여곡절 많고 불행한 삶이었지만 이를 불안하고 괴팍한 정치 운영으로 풀어내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조심성으로 걸러내 국가를 가장 부강하게 만든 여왕 엘리자베스 1세. 그녀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내면을 강철 같은 냉정으로 포장하고 개인의 삶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아간 여인이었다. 그녀가 있었기에 대영 제국이 있었고 더불어 유럽 전체가 함께 성장하였다. 파란만장하고 불운하기도 한 삶을 살았지만 엘리자베스는 막강한 여왕이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아간 여왕이었다. 그녀가 있었기에 영국은 대영 제국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그녀의 시대는 황금기로 불린다.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는 영화의 마지막 그녀의 유명한 말이 인상 깊다. 마지막 대관식에서 허옇게 분칠하고 발갛게 볼터치하고 버진 퀸임을 말하는 엘리자베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